네, 오늘 아침 부산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10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 낮부터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졌고요. 낮에도 10도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어제부터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찬 공기가 차츰 빠져나가고 비교적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텐데요. 다만 이 바람이 미세먼지를 몰고 오겠습니다. 따라서 주말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은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부산이 10도, 양산 9도, 창원은 8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성탄절인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잦습니다. 이틀 전에도 터널 안 6중 연쇄 추돌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좁고 어두운 터널에서는 한 번 사고가 났다면 연쇄 추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연산터널 안, 검은색 승용차가 굽어진 1차로를 내달립니다. 몇 초 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량이 위로 튕겨오릅니다. 3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순식간에 6중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처음 받친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A씨 등 5명이 다쳤습니다. 퇴근 시간대 이 터널 안에서 사고차와 견인차 또 일반 운행차들이 뒤엉키면서 2시간 넘게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에 차들이 서 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 외에 가속 여부라든지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여부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부산 만덕 2터널 안에서 4중 연쇄 추돌 사고로 버스 승객 등 1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부산에서는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터널 5곳 중 3곳이 부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황령터널이 58건으로 1위, 백양터널과 만덕 2터널이 각각 2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연쇄 추돌로 이어지기 쉬운 터널 안 운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할 때 본인의 그 속도를 잘 모르게 되죠. 그럼에 의해서 얼마큼 안전거리 확보되는지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터널 사고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부산. 하지만 황령터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음성 안내 방송이 터널 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전부입니다. MBC 뉴스 김나입니다. 전남의 한 주택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김해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도주하려 한 걸로 보이는데요. 비행기 이륙 직전에 극적으로 검거됐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 김해국제공항 대합실. 공항 경찰대원들이 러시아인 강도 피의자 33살 A씨 등 2명을 보안대 밖으로 끌어냅니다. 전남 경찰로부터 러시아인 강도 피의자들이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지 30여 분 만입니다. 경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비행기를 확인했지만 피의자들의 탑승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 경찰은 일단 비행기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항공편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이 사무실을 나와 급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그리고 보안 게이트를 통해 500m 구간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오후 1시 반 정각, 승객 70여 명을 태운 채 계류장을 떠났고
경찰이 게이트에 도착했을 땐 항공기는 이미 활주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륙까지는 불과 몇 분 도체 남지 않은 찰나의 순간 강도 피의자들의 탑승 사실이 확인되고 부산 항공청은 곧바로 회항을 지시했습니다. 인지를 잡는다든지 그리고 그 하기를 불응하면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그런 상황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이 사람들도 순순히 체포에 응했고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출국 하루 전 전남 완도군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을 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직후 이들은 자신들이 전직 러시아 경찰관이라 주장하며 자진 출국 신청을 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을 인계받은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노인요양병원 화재 기획보도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건물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두지 못하게 돼 있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부산 지역 노인요양시설의 입원실은 90% 넘게 3층 이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 와상 환자들은 불이 나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두 곳에서 각각 실시된 화재 훈련입니다. 3층에 입원 환자는 30명. 한쪽은 4명의 구조대원이 1명의 환자를, 다른 쪽은 노인 환자 2명을 동시에 대피시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피 훈련이 진행됐지만 3층에서 1층 밖까지 대피시키는데 한쪽은 4분, 다른 쪽은 2분 50초가 걸렸습니다. 골든타임은 5분. 3층에서 1층까지 4명의 구조대원으론 최대 2명. 나머지 노인 환자 28명의 구조는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대피해야 되는데 소방대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병원 관계자들도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구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3층 이상의 입원실을 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 건물 벽체가 콘크리트와 벽돌로 된 내화 구조면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미 건축법엔 3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3층 이상의 입원실을 두지 못하게 한 의료법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입니다. 옛날 건물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돼 있는 건물을 대비하는 것이지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있어서는 좀 약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 지역 노인요양시설 259곳 가운데 91%가 3층 이상의 입원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더욱이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은 아예 층수 제한조차 없습니다. 꼭 3층 이상 2층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어차피 피난 대피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해당 층에서 수평 피난구역을 두어서 그 해당 층에서 이제 피난 대피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요양병원입니다. 가장 아래층에 원장실과 원무과가 있고 정작 노인 환자들의 병실은 화재 시 구조가 힘든 3층부터 5층까지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상황은 이와 비슷합니다. 시설의 배치만 바꿔도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층부에 배치하면 화재 시 인명구조 및 대피를 원활히 할 수 있고 하기 취급 식당이나 보일러실을 고층부에 두는 것만으로도 부산 250여 곳의 요양시설엔 3만 3천여 명의 노인이 입원해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 현상에 따라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에선 최근 10년간 554건의 화재로 77명이 숨지고 260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최근 부산항에서 20대 검소자가 컨테이너에 끼어 숨지자 국회가 항만 김용균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호 의원이 사고 발생 부두를 방문해 국회 차원의 진상 파악과 항만 안전법 제정을 언급했다는 내용인데요. 해수부와 노동부도 내년 1월까지 민자 보도를 포함한 부산항 8개 터미널에 합동 점검과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항 1단계 마리나 사업의 착공 시기를 내년 6월로 정하고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정책회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북항 1단계 마리나 사업의 경우 민간 투자를 유치해 북항 재개발의 속도를 내면 지역 경제 활력도 오른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강서구 옛 부산 원예 시험장 부지에 주택 1,615호를 짓는 사업도 내년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해운대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옛 해운대역 부지에 대해 상업화를 취지로 한 개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옛 해운대역 부지에 대해 특수목적법인이 부지 개발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데요. 옛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2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관광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광장과 녹지 등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구청 등은 공공성을 갖춘 시민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상업 개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어린이 대공원의 마스코트 역할을 해온 거위 4남매 중에 3마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인데요. 부산시설공단은 홀로 남은 거위를 삼정 더파크 동물원으로 인계했습니다. 이 거위 4남매는 8년 전 어린이 대공원의 볼거리 마련을 위해 데려와 키워졌는데 올해 3마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달과 삭 등 천적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적한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시내 고등학생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알아봅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시내 고등학생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10명씩 한 조로 나눠 각 조별로 정한 주제에 맞춰 문제의 심각성, 원인, 대책까지 학생들 스스로 진단하고 해법까지 제안했습니다. 최근 추세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서 교내에 생기는 빈 교실들을 학생들의 여가 및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자 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도 학교 내 소통에서부터 학교 폭력, 민주적 학교 문화, 공간 혁신 등 다양했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상황극까지 연출해가며 교육감을 비롯해 듣는 이의 공감을 유도해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우 신고하실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맞죠, 보복이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인 경우에는 저 교장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만 체육복 좀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체육복 입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1시간가량 학생들의 발표를 들은 김석준 교육감은 주제별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가 같이 지켜나가는 이런 생활협약 운동이 학교 안에서 이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직접 해법을 모색해보고 또 제안한 안건을 현장에 반영시켜 교육적 효과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시의회가 1991년 지방자치의회 출범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현직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윤리특위는 대학원 연구보고서를 계약직 입법연구위원에게 맡겨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기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 정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과 해당 연구위원의 업무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배부돼 최종 의결되며 출석 정지 효력도 그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서면 전광판이네요. 네, 지난 14일 부전동의 한 사거리 건물 옥상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해킹이 된 듯한 문구가 떠가지고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해킹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전광판에 전광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이 됐고요. 그걸 본 누리꾼이 그대로 접속을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적잖게 당황을 했겠어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그래도 누리꾼들은 또 재미있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 너무 웃긴데 미래가 밝다. 저걸 실시간으로 봤어야 하는데 아쉽다. 그리고 멋지다 우리 IT 강국의 자라난 새싹들 같은 댓글들이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덕 싱크홀인데 또다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북구 만덕대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또 발견이 돼서 네. 많은 혼란을 빚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상수도관이 파괴돼서 생긴 사건이었는데요. 사고 수습이 되기까지 차로가 통제되는 등 많은 불편이 따랐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도로에 구멍이 생겨서 많은 시민들이 놀랐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 그래서 도로가에 물이 많았던 거네. 역시 내 말이 같이 기사를 보고 싱크홀 원인을 알게 된 분도 많았고요. 또 댓글을 보면 헐 우리 지나가다 본 거다. 이것 때문에 세차한 지 5일 만에 더러워졌다 같이 세차한 차가 수도관에서 나온 물이 뒤집어 쓴 사연을 남긴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행히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큰 싱크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미리 안전 진단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산타 버스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89번 시내버스가 루돌프 산타 버스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일부터 지금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25일까지 이 상태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89번 버스가 전부 다 이렇게 산타 버스인 건 아니고요. 번호판이 1882번인 버스만 산타 버스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호판이 188인 189번 버스를 타신 분들은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갑자기 받은 그런 느낌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댓글들도 그런 따뜻한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이거 타봤는데 기사님이 사탕 주셨어 같이 참 따뜻한 댓글부터 네. 크리스마스 때 할 거 없으면 하루 종일 이거 타고 다녀 같이 웃기면서도 좀 슬픈 댓글도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경위에 대해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경위는 목포의 한 정보원과 돈 거래를 하고 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A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와 인사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오늘 전주 KCC를 상대로 원정 맞대결을 갖습니다. 부산 KT는 앞으로 2, 3주 동안 에이스 허훈이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양홍석과 김영환 등이 얼마나 잘 메우는가가 올 시즌 6강 진출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KT와 KCC는 모두 13승 10패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어서 오늘 두 팀의 맞대결이 상위권 도약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롯데그룹 정기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를 교체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올 시즌 최하위를 기록한 이후 강도 높은 팀 체질 개선에 나섰던 김종인 대표이사가 취임 1년 만에 사직하고 이석환 롯데케미컬 전무가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환 신임 대표는 부산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롯데기공에 입사해 롯데제주 CSR 팀장과 롯데케미컬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어제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저감 대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부산 지역 모든 구군에 구축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서구 중구청과 2020년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해운대와 사하, 사상구, 기장군에 설치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모두 설치 완료됩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진로진학 상담과 맞춤형 진로체험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의 올해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대거 참석해 성공적인 특구 추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법제도 정비와 지역대학 연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블록체인 혁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 백스코와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의 회의장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부산시와 백스코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백스코 컨벤션홀 205호를 정상회의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도 오는 27일까지 한메콩 생물다양성 협력성과 전시와 한메콩 정상회의장 개방이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졌고요. 낮에도 10도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어제부터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찬 공기가 차츰 빠져나가고 비교적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텐데요. 다만 이 바람이 미세먼지를 몰고 오겠습니다. 따라서 주말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엔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부산이 10도, 양산 9도, 창원은 8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성탄절인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